공모가가 35달러였는데 이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63.5달러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중반에는 6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마감하면서 49.25달러, 약 50달러로 쿠팡 첫날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는데 공모가보다 40.7% 상승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 좀 평가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문님, 네. 성공한 겁니까? 이 첫날 숫자로 보면 성공을 했죠. 네. 왜냐하면 최초에 공모 가격이 27불에서 30불입니다. 그게 올라가서 35불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작가가 63불 50전까지 갔다가 최고가 69불 갔다가 지금 49불 25전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총이 100조가 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얘기는 이 쿠팡이 앞으로 우리 이커머스를 한국에서 선도하고 선도 그룹으로 마켓쉐어 1등을 갈 수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 쿠팡이 지금 10년 됐는데 흑자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이 100조가 됐으면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시총입니다. 삼성전자 다음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고요. 근데 거꾸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쿠팡 주식을 살래, 네이버 주식을 살래 그럴 때 앵커분은 뭘 사시겠어요? 미국에 있는 주식이잖아요. 쿠팡이. 아니 그러니까 쿠팡이든 네. 네이버든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훨씬 더 플랫폼을 네. 하면서 더 하는데 거기가 시총이 61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밤을 새워서 이거 보시면서 조금 투자하신 분도 있는 걸로 주변에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진행이 네. 지금 진짜로 에어비앤비하고 같은 형태로 갈 거냐,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네. 갈 거냐, 위워크가 걸었던 길로 가서 쭉 빠질 거냐, 이것이 다음 주에는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네. 미국의 FOMC라든가 좀 굵직굵직한 또 경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네. 추이를 보시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미 연준 회의가 있고 등등하니 금리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번에 시총 100조까지 올라간 부분, 물론 상당한 성과이긴 하지만 지금 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쿠팡이 희망했던 공모 가격은 27불에서 30달러 선이었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공모가도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35달러로 쿠팡이 희망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렇게 50달러 가까운 상태에서 첫날 마감이 된 건데 이 부분 윤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성장성을 갖다가 높게 쳐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성장 가능성. 예. 아까 네. 최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 마켓쉐어가 한 13%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유보다는 딴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뭔가요? 사실은 쿠팡 뒤에는 손정우 씨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 회장이자 비전펀드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손정우 회장의 어떤 네. 힘이 발휘된 거 아니냐. 사실은 손정우 회장이 지금 쿠팡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도 상장을 시켰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힘들이, 그런 어떤 뒷배경들이 사실은 쿠팡의 어떤 공모가 산정에 네. 좀 높게 산정된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일 배송 또는 로켓 배송 등으로 상당히 또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평가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방금 또 윤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쿠팡의 최대 주주는 사실은 이 김범석 의장 10%를 갖고 있습니다만 30% 넘게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이기도 합니다. 이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지금 쿠팡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번에 사실은 상당한 또 성과를 거두게 된 건데
그러면 가장 큰 승자는 손정희 회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 비전 펀드가 한 33% 정도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총을 한 100조로 보게 되면 한 33조니까 3도 투자해가지고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 뭐 소프트뱅크 뒤에는 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뭐 손정희 씨도 받겠지만은 사실은 사우디의 국부 펀드도 이번에 네. 어떻게 보게 되면 큰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그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정상적인 어떤 평가냐 가치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이냐라는 거는 굉장히 논의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가 대비 뭐 가령 매출액 대비 주가가 사실은 아마존보다도 배율이 높거든요. 아마존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한 3.4배 정도인데 네. 지금 쿠팡이 한 5.4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게 쳐져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적자 기업이라는 점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시장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약점일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향후 네. 뭐 그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바라봐야지 어떤 정상적인 어떤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관심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쿠팡이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동 환경 때문에 사망하는 근로자들 몇몇도 발생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배송 직원들에게도 현장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팡의 배송 직원들인 쿠팡 친구들이 받게 될 자사주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시장에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하는 주식의 20%를 우리 사주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네. 그럼 55조에 20%면 10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눠준 건 1,000억 분입니다. 그러니까 0.2%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상장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복성 의장이 한 번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뭐 계속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이제 스탁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건 1,000억 규모로 해서 지금 한 200만 원씩 나눠준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한국에서 상장을 했으면 그거에 10배 이상은 10배가 아니고 100배 이상은 지금 줬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도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근데 일단 직원들이 뭐 고용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뭐 5만 명을 더 한다 그러고 지금 뭐 쿠팡에 연간 인건비만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과로사로 6명이 죽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상장된 회사의 뭐 회장으로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또 이제 요번에 하면서 보니까 뭐 적자나는 회사인데 네. 지금 뭐 김범수 의장은 월급 뭐 다 하면은 연간 180억을 지금 보수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개발자한테는 한 300억 이상의 지금 뭐 임금을 줬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는 기업을 공개한다는 게 IPO이기 때문에 좀 설명할 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직원들에게 1,000억을 줬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우리가 압도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쿠팡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첫날만큼은 쿠팡이 지금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이 같은 뭐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1억 3천만 주가 지금 이번에 상장이 됐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뒷면을 보면은 그만큼 영업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하는 것에 자신감을 표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 10조 이상의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등등을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여기가 좋게 보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게 꼭 풀필먼트나 이런 유통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다음에 금융, 여러 가지를 지금 OTT까지도 다 하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어서 네.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쿠팡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입니다. 진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네. 흑자로 돌아섰을 때 그것의 흑자를 어떤 식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는지 등등을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려면 지금 1분기 실적이 4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럼 쿠팡의 1분기 실적을 보시고 확인하고 투자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은 안전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91%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성장주들은 그런 성장의 비율이 낮아지면은 굉장히 저평가되거든요. 네. 그래서 4월 초에 소위 말하는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좀 거기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 실적이 나오는 거를 보시고 투자의 어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쿠팡을 투자하는 데는 좀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사안,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 쿠팡이 상당히 많은 자산을 확보하게 됐고 이 부분을 다시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그 유통업계에서는 전반적인 합종 연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는 지금 이마트와 또 CJ와 연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면 좋을까요? 결국 경쟁이 심해지면은 네. 소비자 효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가령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배송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빨라질 수 있는 여건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지금 기존까지 오프라인의 유통의 어떤 공룡들, 네. 가령 대형마트도 거기에 포함되고 백화점도 포함되고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대응이 이제까지 너무 미진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이제 사실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갖다가 네이버에 이어서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자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들도 힘을 갖고 있거든요. 가령 신세계랑 네이버의 어떤 주식 막교환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물류망을 갖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거기에 합세를 하고, 네. 이런 어떤 거센 반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경쟁들이 가시화되면은 결국은 그게 소비자 효용을 갖다가 증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들의 분발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